자,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행정절차법,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에서 우리 기출문제집에 있는 그 예년 주요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19페이지에 그 4번 문제가 그 쉽다면 쉽고 좀 출제가 약간 좀 희한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4번 보시면은 그 제목이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행정절차법 법전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판례하고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역번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여기는 우리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빼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역번은 행정절차법 법령에 있는 절차법 적용 배제 대상이고, 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역법에 따라서 징집 소집되거나 뭐 귀하허가, 체류 자격 전부 다 신분에 관련된 고란 처분들인데, 요것만으로 무조건 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건 아니고, 신분과 관련된 처분들인데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미 준하는 절차를 거친 상, 그게 나와야지 이제 정확한 표현이니까 기역번은 법령에 있는 적용 배제 사유로 일단 원래 삼각형이에요. 그다음에 니은번하고 이제 디귿번은 실제 판례입니다. 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 해제, 그다음 미음번 대통령의 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번하고 미음번은 공무원의 신분을 건드리는 조치인데 절차법 적용이 생략될 수 있냐, 적용했어야 되냐, 그 실제 이제 판례들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건드리는 처분 중에서 절차법 적용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직위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번은 그 직위해제, 절차법을 적용 안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무원의 신분 조치인데 직위해제 말고는 실제 판례에서는 절차법 생략해도 좋다라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특히 3군 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 역시도 절차법을 적용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리을번은 이제 법령이에요. 국회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법원의 재판 사항이나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거나 감사원의 의결을 거치거나 그 시행령이라고 하는 법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징금 납부 명령도 전부 다 그 법령에 의해서 절차법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절차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 고라 그랬으니까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거. 그럼 디귿번은 이제 직위해제 가장 유명한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선택 지문 안에 들어 있어야 되고 배제할 수 있다. 리을번하고 디귿 리을 두 개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답이 이제 2번, 4번 남게 되는데, 미음번 보시면은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한다. 이것도 절차법을 적용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분이라고 해서 절차법을 적용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공사 사장이 그 당시 별정직 공무원이었는데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신분을 건드리는 조치인데 직위해제하고 달리 절차법 적용을 했어야 된다, 이런 사안이니까 미음번 빠지고 정답이 2번이 돼요. 그래서 기역번은 원래 정확한 출제는 아니에요. 병역법에 따른 소집, 징집에 관한 사항인데 절차를 거치기 곤란, 불필요 등등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논란의 소진이 있었는데 우리 출제위원들이 항상 쓰는 표현들이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골라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 기억은 되든 안 되든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게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힘든 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5번 문제도 같은 유형이죠. 우리 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거를 고라랬으니까 절차법 적용했어야 되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1번에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통일 나오면은 대부분 법령의 적용 범위가 아닌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감사원, 4번에 국회, 지방의회, 권력분리 원리에 따라서 적용 제외 대상이고 3번의 키워드는 두 번째 줄에 불복 절차예요. 불복 나오게 되면 사후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니까 사전에 미리 절차를 밟아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답은 이제 5번이에요.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절차법 중에서 침익적 처분에게만 적용되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안 할 수 있는 경우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서 증명된 경우, 그게 이제 사전 통지 생략 사유이고 절차법 전반의 적용 제외 대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5번. 자, 6번에서는 그 1번 판례 때문에 난이도 상급이에요. 자, 오늘날 범죄를 다루는 수사라든가 형사재판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상 제재인 징계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변해서 출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절차적으로 중요한 권리로 보고 함부로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전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은 쉽죠. 3번처럼 직위해제 나오게 되면 신분을 건드리는 조치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 불필요,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절차법 규정이 적용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자, 4번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줄에 사전 통지란 말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줄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 날짜를 사전에 알리자는 경우이고 침익적인 처분 자체를 사전에 통지 안 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 안 했다고 해서 거부 처분이 무조건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위협인 것은 아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특히 거부 처분 자체를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건 절차의 하자는 아니에요. 다만 회의 날짜를 제때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이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할 말을 못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했어야 되는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부한 결과가 되면 거부 처분이 재량일탈 남용으로 내용상의 위협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절차의 하자는 없다, 그런 판례예요. 자, 7번에서는 2번 조심하셔야죠. 자, 이번에 입법 목적은 특별히 X로 바꿀 만한 내용은 없어요. 세 번째 줄 끝에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가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인데 곤란 불필요, 그거 따지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사항에 대해서 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처분 나오게 되면 곤란 불필요 이미 거친, 그게 꼭 반드시 나와야 되고 공무원 인사조치라고 해서 무조건 절차법 적용을 생략하는 건 잘못된 태도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해석이에요. 자, 3번 별표 두시고, 자, 대법 판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법 적용 사항이 아니다라고 법전에 못을 받고 있으니까 절차법을 적용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고, 쭉 내려오시면은 그 3번 해설이 있죠. 이걸 무조건 자기 혼자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절차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일 나요. 3번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아주 특별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안이었으니까 얘가 권력분리 원리상 헌법상 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어서 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그 시행령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함부로 과징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차법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안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절차법 적용시켜서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의 판례예요. 절차법 적용 사안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판례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 지난주 배부되었던 그 수정사항 추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8번 제목이 행정 절차 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 전반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번에 행정청에서 별도의 수리를 해야지 효력에 발생하는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행정법 전반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부정한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해설은 이제 프린트로 보고 수정해 주시기 바래요. 행정절차법상의 신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이건 절차법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법 실무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허용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은 1번 조심하셔야 돼요. 국토계획법 나오게 되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그 도시계획 범위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밑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신청. 이게 도시계획 변경 신청이 도시계획 입안 신청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예외적으로 행정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된 사례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 신청권 또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신청권 조리상 인정되니까 거부가 처분성 있다. 그런 표현이고요. 자, 이번은 바뀐 법에 비추어 봐도 틀린 걸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도 적용 범위로 규정을 했는데 행정계획을 절차상 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행정기관과 협의해보고 주민 이해관계인들의 참여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이익형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12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 밑줄 거 보시고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이게 이른바 행정절차의 당사자이고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받고 의견 제출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럼 첫 번째가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당연히 절차의 당사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나오게 되면 항상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이해관계인이라야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돼요. 자, 3번은 그 별표해 두시고 대표나 대리에 관한 절차법 규정도 있는데 뭐 대리는 시험에 나올 조문은 아니고 대표자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13번 문제 해설 보시면은 그 회색 톤의 11조 대표자 있죠. 첫 번째, 다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대표자하고 대리인이 다른 점은 대표자는 원래 본인 스스로가 절차의 당사자인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맨 앞에 서 있는 당사자일 뿐이에요. 그다음 대리인은 원래가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예요. 자,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또는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게 행정 절차가 시간을 까먹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이유를 들어서 3명 이내로 선정을 먼저 요청해보고 그래도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네가 맨 앞에 서서 대표해라라고 대표자를 후순위로 선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밑에 6항입니다. 별표 3개 두시고, 자, 대표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대표자 중 1명에 대해서 행정청이 절차상의 행위를 하면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게 이제 대표자를 맨 앞에 세워두는 이유예요. 근데 밑줄, 행정청이 알려주는 통지는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그 뒤에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봐요.
통지는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그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우리 최신 기출하고 뭐 중복되는 건 쭉 넘어가시고, 자 15번에서는 그 1번 별표한개 두시고, 우리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전부 처분의 개념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내용 다 똑같아요. 전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4번 같은 거 답은 쉽죠. 우리 입법 예고 기간하고 행정 예고 기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입법 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 이상인데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조례 같은 거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그다음 행정 예고 기간도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인데 하나 신설된 조문이 긴급한 경우는 행정 예고 기간을 단축은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절반 나눠서 1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이에요. 자 17번에 3번 같은 게 이제 조문을 이해하고 있냐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뭐 국회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서 하는 사항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감사원 행하는 처분이나 감사원에게 신고하거나 감사원 규칙 같은 것도 법규 명령이죠. 이런 거 입법 예고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절차법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이제 법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애시당초 절차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이 없으면 걔도 당연히 절차법의 적용 배제 대상이에요. 그게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조사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서는 행정절차법이라고 물어보고 있고 4번 지문에 이제 송달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처분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개별 구체적인 처분에 관한 송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개별 통지하면 되는데 그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해서 할 수 없이 널리 알리는 경우가 인터넷을 필수로 써야 되는 경우이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그거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시송달로 널리 알린 다음에 언제 효력이 생긴다 그럼 그 날짜가 효력 발생일인데 그런 말이 없으면은 특정일에 대한 처분을 널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게 절차법에 규정이 있는 내용이고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효율, 뭐 협업에 관한 규정 그래서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5일 뒤에 일반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은 뭐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데 이게 실전에서 빨리 풀다 보면은 그 스텝 꼬이게 되면은 이게 또 이렇게 막 생각이 혼자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그러면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안 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입법 예고 해야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정답이 바로 1번.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입법 예고해야 된다죠. 답 1번이고 나머지 2번처럼 집행명령은 새로운 권리 의무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지 않으니까 예고 생략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하다 그러면 행정 절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20번에 이제 4번 같은 거 그 당시 어려웠던 지문인데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나 주요 내용을 관보공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널리 공고해야 된다. 이게 입법 예고가 아니고 행정 예고예요. 절차법에서 계획이나 정책이나 제도 나오게 되면 행정 예고예요.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예고안을 미리 제출해야 되는 건 행정 예고가 아니고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 예고안만 미리 국회에 제출하면 되고 이건 행정 예고니까 공고기간이 40일이 아니고 20일 이상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행정절차법에 이제 처분 절차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번은 제목이 신청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게 처분 절차 규정 중에서 신청에 의한 처분, 수익적 처분에게만 적용되는 절차법 규정이에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번 자, 신청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인터넷을 포함해서 널리 알려둬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3번 중요하죠. 자, 구비 서류가 미비하다 또는 신청서 기재사항에 흠이 있다. 이 표현들이 형식적인 흠을 얘기해요. 이거는 보완이 가능하니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공무원이 신청자에게 무조건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예요. 3번 X. 근데 형식적인 흠이 아니면은 보완 요구 대상은 아니에요. 이른바 내용적으로 미비한가는 신청서 접수받고 처리 기간 내에 제대로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용상의 하자는 보완 요구 대상은 아니에요. 자, 24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자,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처분의 이유 제시 그러면은 행정절차법 사안이고 처분과 동시에 이유를 들어서 하라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이유 제시도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니까 처분 당시에는 이유 제시가 미비했는데 나중에 이유 제시만 행정부가 추가적으로 하면 처음부터 이유 제시가 잘 돼 있었다라고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논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유 제시의 하자 치유 이런 것들은 절차상 하자 치유니까 이유 제시가 미비하다라는 절차의 흠을 가지고 불복하겠다라는 뜻을 드러내기 전까지만 하자의 치유가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하자의 치유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애초부터 절차 흠이 없던 걸로 치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불복을 시작한 이후에도 하자 치유를 인정시켜 버리게 되면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 가지고 소송하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국민이 이길 길이 없게 돼요. 그래서 국민의 소송 제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이유 제시가 미비하다. 절차의 하자를 가지고 소송 제기한 이후에 행정청이 이유를 보완하려는 태도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해서 그거는 하자 치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1번 아주 어렵습니다. 자, 당초 처분할 때 근거로 제시했던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없는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행정 소송 단계니까 이제 하자 치유가 아니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논해보게 되는데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고 봐요. 있는데 덧붙이는 게 추가이지 없는데 하는 거는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추가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판례의 취지예요. 자, 2번 하자 치유입니다.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가 아예 빠져 있는 경우에 이유 제시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을 소송용어로 추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쟁송 제기 전에 행해져야지 절차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맞고요. 자, 3번 유명한 판례죠. 우리 거부 처분도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다이지 거부 처분할 때에도 이유 제시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유 제시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이유 제시하면 돼요. 그러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더라도 알아먹을 정도만 하면 이유 제시는 위법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4번 별표 3개 두시고 자, 이유 제시 하자가 있으면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처분이에요. 그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말이 그 처분이 내용상으로 문제 없더라도 절차의 하자만으로 취소 판결 나올 수 있다요. 근데 절차의 하자는 보완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절차를 보완해서 내용은 예전 거하고 똑같이 처분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던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종전의 처분과 전혀 별개의 처분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종전 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게 아니다. 그런 표현이고 별개의 그 말이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처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같지 않다. 전혀 새로운 거는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자, 25번은 1번은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5개년 기출 통틀어서 뭐 딱 한 번 나온 내용인데 질문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 1번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은 원래 제목이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서만 인정되니까 무효인 처분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름은 무효행위의 전환이지만 무효였던 그 행정행위가 유효로 바뀐다.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 상대방을 다르게 보게 되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논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귀속재산 불화 취소 처분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사망한 뒤였어요. 근데 사망 신고 들어오기 전에는 행정청이 알 길이 없으니까 죽은 자에 대한 귀속재산 불화 취소 처분이 됩니다. 그거는 무효인데 그게 처음부터 그냥 상속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면은 유효한 걸로 취급하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상속인에 대해서 귀속재산 불화를 취소한다라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전혀 새롭고 유효한 처분으로 바꿔보겠다. 그게 이른바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자, 답은 쉽죠. 2번.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만큼 상당하게 이유를 제시했으면 그 이유의 구체적인 조문과 조문의 내용까지는 일일이 명시 안 했더라도 그 해당 처분이 위법인 것은 아니다예요. 이유 제시 하자로는 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26번은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그러면은 문제 자체가 틀린 게 되는데 이유 제시는 일단 처분이면은 다 해야 되는 공통 규정이니까 의무 부과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도 이유는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침익적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 대상도 되고 이유 제시는 처분이니까 원래 해야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가 아닌 거. 그럼 비슷해 보이는 사전 통지 생략 사유를 껴놨을 거예요. 정답 바로 1번이에요. 법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러한 처분의 전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게 의견 들어봐야 판결을 바꾸지 않는 한은 처분을 달리할 수가 없으니까 의견 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이고 사전 통지 생략 사유예요.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이제 이유제의 생략 사유니까 긴급함을 생략할 수 있고 알고 있으면은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 제시를 생략해도 돼요. 그게 단순 반복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이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 이유 제시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그 세 가지가 이유 제시 생략 사유입니다. 자, 27번에서는 그 1번. 우리 일반 처분도 어떠한 형태로건 무조건 시험에 지문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 처분 한번 쭉 정리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처분을 우리가 일반 처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시간적으로 쭉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일반 처분,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니까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요. 근데 이유 제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유 제시는 해야 돼. 통행 금지 같은 거 연상해 보시면 돼요.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행 금지하는지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유 제시의 방식은 처분의 방식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는 애초부터 고시 또는 공고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얘가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은 고시 또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효력 발생일이 일반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고 효력 발생일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5일 뒤에 효력이 생기면 돼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5일 뒤가 효력 발생일이에요. 그럼 일단 효력 발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취소송의 제소기간을 카운팅할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이 곧 안날로부터 90일에 그 제소기간 기산점이 되고, 이때에는 현실적으로 누가 알고 누가 모르고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요. 90일 내에 일반 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행금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서 통행금지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불편이 너무 커 보일 것 같으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취소 판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취소 판결도 개별 통지하겠어요? 널리 알려야 되겠어요? 이건 원래부터 널리 알리는 거니까 취소 판결도 널리 공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처분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자, 비교해서 그 3번에 이제 거부 처분이 있죠. 우리 거부나 부작에도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오는데, 문제 제목 자체가 거부나 부작에 들어가 있으면 항상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럼 거부 처분도 똑같이 해보면 돼요. 거부 처분에 관련된 쟁점. 첫 번째, 사전 통지는 할 필요 없음. 그냥 절차법상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자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는 필요 없어요. 근데 거부 처분할 때에도 이유 제시는 해야 된다. 세 번째, 거부 처분 가지고 소송으로 싸우고 싶으면 내나 거부 처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하면 되고, 이때 거부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려면은 법규상이든 조리상이든 신청권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부 처분이 위협인지를 심사해보고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나왔으면 기속력의 내용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기속력 원칙으로 법관이 거부 처분 심사할 때 위협이라고 했던 사유를 또 써가지고 같은 이유로 거부하게 되면 그거는 반복금지 의무 위반이어서 무효인 거부 처분. 두 번째가 거부 처분이 취소 판결로 없어졌으면은 이전 신청 상태로 되돌아갔으니까 뭔가의 재처분을 해야 되는 재처분 의무가 기속력 내용으로 나오고, 재처분 안 하게 되면 이제 간접 강제를 또 신청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이때 다른 이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하게 되면 그는 종전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기속력이 어긋나지 않는 허용되는 재처분이니까 재처분했으면 이제 간접 강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4번은 이제 빨리 보다가 두 번째 줄에 이제 조항을 두었더라도, 근데 이게 법 규정 조항이 아니고 계약서 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당사자하고 법에서 하라고 돼 있는 청문을 하지 말자라는 협약,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런 건 전혀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되니까, 이러한 합의 봤다고 해서 청문 실시하지 않고 행한 침입적 처분은 역시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위협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비교해서 28번에서 2번 지문 보시면, 처분하려고는 행정청이 당사자고 합의를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꼬시고 겁박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인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사전 통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명백하게 혼자 스스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하겠다라고 혼자서 명백히 표시했으면은 이거는 의견 청취를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그래서 법에서 청문하라고 돼 있더라도 나 청문 가서 할 얘기 없다라고 미리 알려온 사람인데 청문 날짜에 나오라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명백히 스스로 표시했으면은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결국 의견 청취 생략 사유는 사전 통지 생략 사유 3개에다가 그 2번을 덧붙이면은 총 4가지가 의견 청취를 안 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자, 3번은 이상한 사람 출제위원 들어가게 되면 시행규칙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입법 예고안을 국회위원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건 오로지 시행령, 대통령령에게만 요구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그 29번의 2번 같은 것도 가장 기본기인데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행정청에게 처분을 원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라는 경우에는 처분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이때 자, 신청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신청서를 받아보는 행정청 컴퓨터에 입력된 때, 그때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할 때 신청의 날짜 카운팅 되는 건 행정청의 컴퓨터에 전자문서 신청서가 입력된 때부터 보면 돼요. 자, 오른쪽에 우리 30번. 자, 불이익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면 당연히 절차의 당사자 될 수 있고, 또는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그러면 신청이 빠져 있더라도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제3자는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안 줘도 됩니다. 자, 3번 별표 두시고, 우리 가산세 부과 처분도 돈 내라는 거니까 안 좋은 건 맞는데, 가산세가 나오려면은 가산 덧붙여지는 거니까 원래 본 세금이 있고 그 세금에 관한 신고 기한을 지났을 때 좀 더 내게 하는 식으로 제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다 치더라도 처분이면은 개별법에 규정 없으면 절차법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금 액수의 산출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이 말이 돈 내라는 처분에 이유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본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해가지고 돈 내라고 나오게 되면 왜 이 돈을 내야 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 제시가 하자 있는 걸로 봅니다. 위협이에요. 자, 31번은 우리 복습하기 좋은 문제죠. 그 니은, 디귿, 리을번 묶어두시고 이 세 가지가 우리 판례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해도 괜찮다고 본 거예요. 자, 니은번이 퇴직연금 환수 결정 나오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당연히, 이게 포인트예요.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생되는 일이니까 의견 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여서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이고, 디귿번에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한 처분은 일반 처분이니까 의견 청취가 곤란해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고, 1번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거부 처분이에요. 그럼 이건 당사자에게 권익 자체가 주어진 적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권익을 제한당하는 처분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안 된다. 자, 32번에서는 그 4번 지문이 우리 객관식에 가장 보약되는 지문이에요.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이 적용되는 제3자가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제3자, 모든 제3자가 아니고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절차에 참여케 한 이해관계인이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요. 그래서 오른쪽에 33번의 4번 지문이 불이익 처분에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도 아니고 행정청이 참여케 한 이해관계도 아닌 이게 통상적인 제3자 그런 뜻이에요. 사전 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 없습니다. 자, 34번에서는 그 2번 지문 별표 두시고, 거부 처분은 사전 통제 대상이 아니다. 이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알고 계시고 요즘에는 왜 그러냐라고 이유까지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을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권익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 제한 처분에만 적용되는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3번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자, 절차상의 하자는 보완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부과 처분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건 아니다예요. 이때 기판력은 그 기속력의 의미로 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저촉된다가 아니고 저촉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새로운 부가 처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판력하고 기속력은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가 구별 안 하고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영역으로 구별하셔야 되는데 판결을 얘기할 때 판결문에 주문이 있고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적어놓은 판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그래가지고 주문이냐 판결 이유에 나와 있는 처분의 위협 사유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요거 따질 때는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게 이른바 이제 기속력이고 결론인 주문과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에까지도 기속력은 미친다예요. 이때는 기판력은 인용 기각 다 되는 대신에 주문에만 미치죠. 처분이 위협이든 처분이 적법이건 이미 심사 판단했으니까 모순되는 판단하기 없기 기판력이 나오고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나오는 효력인 대신에 주문과 이유에까지 다 미친다 이렇게 돼요. 요거 얘기할 때는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해라 라고 하는 이론적인 문제이고 일단 처분의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취소 판결 후에 행정청이 뭔가의 처분을 합니다. 요거 따질 때는 이제 기속력 위반이냐 기판력 위반이냐 구별 안 해도 돼요. 요거 따질 때는 우리 판례가 기속력하고 기판력을 혼용해서 막 써버려요. 이때는 구별할 필요 없음.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위반되는 재처분은 허용이 안 되고 이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은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위반 아니다 그런 식이에요. 요거 할 때는 양자를 구별 안 해도 돼요. 시험에 운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3번 지문이 틀렸다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기판력이 아니고 기속력이지 뭐 어떤 결과 맞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근데 기존에 이제 대비하는 공부할 때는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번 문제 볼게요. 자, 36번도 그 니은 같은 거, 니은 아주 극악의 지문이에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의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대상이 안 됩니다. 제3자 나오게 되면 절차의 제3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참여케 한 그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번 X. 자, 37번은 우리 지난주 추록 수정사항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2번처럼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나오게 되면 신청이 있든 없든 무조건 청문을 해야 되는 걸로 현행법에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 4번 조심해야 돼요.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뒤에 이유 제시해야 된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답을 못 찾아요. 이해관계인에게 이유 제시해야 된다. X예요. 신청했었던 이해관계인이거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참여케 한 이해관계인이야 그자에게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일반 제3자에게는 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예요. 4번도 조심.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나와 있으면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모든 지문을 전부 눈에 혈압 높여가면서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도 되는 반복되는 지문도 있고 좀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 지문도 있는데 제3자나 이해관계를 문제시하는 거는 90%가 지금처럼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 제3자, 그거 따질 때 신청 또는 직권 따지는 거
나머지 10%는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게 절차법이나 심판법에 고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처분하면서 우리의 처분에 대해서 귀하는 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 여부나 심판 청구 기간을 고지하는 것도 일반적인 제3자에게는 고지할 필요 없이 그 당사자가 되는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제3자에게만 이제 고지하면 돼요. 그래서 절차법상 사전 통지나 행정심판에서의 고지, 그쪽에서만 이제 제3자나 이해관계인 나올 때 신청 직권 따지는 것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우리 뒤에 판례 문제들이 쭉 있는데 38번에 3번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합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익적 처분은 적법이 아니고 위법이에요. 청문 날짜에 불출석 이런 것도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못 된다예요. 그래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실시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나오게 되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치면 된다라고 돼 있지 열지조차 않고 생략하는 것도 절차상 하자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41번 보시면은 아마 거의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그 4번 있죠. 별표 3개 두시고 우리 영업 양도라든가 지위승계 신고 수리 나오게 되면 항상 사례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쟁점인데 결론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양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허가를 양수인에게 갖다 주는 내용인데 밑줄 종전체육업자에게 종전업자가 양도인이에요. 근데 이 양도인은 수리 처분에 직접 상대방으로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수리 자체가 직접 당사자가 2명 있는 걸로 봐요. 양도인, 양수인 모두가 수리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양도인은 제3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신청 또는 직권 필요 없이 양도인에게도 당연히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 근데 수리의 또 다른 직접 상대방이 양수인이 있는데 양수인한테는 수리가 좋은 거니까 사전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양도인에게는 직접 상대방이니까 침익적 처분으로 보고 사전 통지해야 된다예요. 자, 42번에 1번도 난이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행정청이 처분 절차를 준수했었는지는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하는 요소가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근데 처분 절차를 지켰느냐? 절차 안 지켰으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사유. 그거는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 심리에서 다루는 요소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소송 요건 각하 여부하고는 관련 없다 그 말이에요. 1번은 맞고요. 자, 43번 우리 앞부분에서 본 거죠. 자, 행정 절차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나오면은 절차법의 적용 사안이 아니에요. 절차법을 적용해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번은 이제 실제 사건 판례죠. 끝에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 얘는 행정청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다 모여있는 동아리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행정청 이름을 행하는 처분 절차로서의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청회 규정이 전혀 지켜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절차법의 적용 사안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4번 별표 한 개 두시고 광업용 토지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처분하면서 그자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근데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국민의 의견에 구속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들어보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청이 재량껏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자의 의견대로 해줘야 되는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X고요. 자, 44번에서는 그 2번 지문 별표 두시고 어려워요. 이게 세 번째 줄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거 이유제시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건축허가청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밑줄 건축 불허가 처분
불허가, 이게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거부 처분할 때 미리 처분의 제목과 처분하라는 원인되는 사실 및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이게 사전 통지죠.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는 안 해도 돼요. 자, 45번도 우리 지난주 추록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법 바뀐 게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절차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어려워요. 자, 청문도 여러 개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해서 청문을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직권으로 병합 분리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병합 분리할 수 있지, 일반 이해관계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저쪽 사람에 대한 청문을 병합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해관계인, 그걸 지워야지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이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지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법령 등에서 규정하기를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면 끝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그러면 행정절차법 40조 2항 각호의 요건이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그럼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발송이 아니고 도달이 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법률은 항상 도달주의예요. 3번이 지금 법에서는 틀린 지문이에요. 신분 자격 박탈,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한다. X예요. 신청이 있건 없건 무조건 필요적으로 청문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이거 나오게 되면 이유 제시 없이 처분해도 되고 나중에 요구해도 이유 제시를 안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46번에서는 그 3번 지문이 있는데 그 3번 별표 두시고, 이 자체는 지금도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법전의 구조가 1항에서 공청회 나왔을 때 우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가 온라인 공청회예요. 행정절차법 38조에서 말하는 현장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법 조문 그 자체이니까 이 자체는 맞는 내용인데 반드시 그렇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내용이 예외적으로 현장 공청회 실시가 곤란하거나 뭐 3번 이상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무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도 가능은 한데, 이 자체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현행법에서도 일단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지문 이것만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 법에 의해서 X로 보시면 돼요. 자, 4번은 우리 정당한 처리 기간 나오게 되면은 신청에 대해서 처리 기간을 설정 공표하는 수익적 처분에 요구되는 절차 규정인데, 이게 강행 규정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이나 공청회 같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절차법의 조문이지만 처리 기간의 설정 공표 이런 건 그냥 훈시 규정이에요. 따라서 정당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부작위 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그럴 거리는 안 되고 그냥 빨리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47번도 현행법에서는 지금 이제 4번 지문 맞는 내용이에요. 인허가 취소 처분 또는 뭐 자격의 박탈, 개별법상 청문하도록 근거 규정이 없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없어도 무조건 청문을 해야 된다예요. 지금 맞는 지문. 자, 48번에서는 그 2번. 자,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맞는 지문이에요. 예외적으로 온라인 공청회만의 단독 신청도 단독 개최도 가능은 함. 자, 49번에서는 우리 이제 법령 좀 희한한 거 나오는 우리 소방법의 경향상
49번에 4번 지문 보시면, 자, 청문하고 나면은 청문 주재자는 청문 조서 작성해야 되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도 작성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이때 당사자 등의 청문 조서 내용을 당연히 열람 확인할 수 있고 청문 조서에 이의가 있으면은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4번 X. 자, 51번에서는 그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절차법하고 정보공개법이 이제 숫자를 좀 물어보는 추세가 있는데, 자, 청문회 관련되는 숫자는 두 개가 있어요. 7일이 있고 10일이 있는데,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네 의견을 미리 청문으로 듣겠다라고 할 때는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청문 주재자에게 미리 통지할 때는 7일 전까지. 그게 구별사안이에요. 자, 미음번은 우리 행정절차법은, 자, 법령 해석 요청권은 규정이 있어요. 절차에 근거되는 법률이라든가 관련된 정보도 다 알려줘 이런 게 되는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절차법에 규정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350페이지에 테마 68번은 이제 절차의 하자인데, 이 절차의 하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면은 이것도 무조건 종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차의 하자에서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 쟁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행정행위 하자 파트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보통 취소 사유로 보고 예외적으로 절차의 하자인데 무효로 본다. 이런 개별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안 거쳤다라든가 폐기물 처리업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그 무효로 보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만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게 이른바 하자 치유라는 쟁점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행정절차법 위반이면은 그것도 절차의 하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행정절차법의 특징이 이러한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은 쭉 많이 있는데, 그거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조문이 절차법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위반일 때 우리 판례가 뭐로 보고 있느냐? 그러면 주로 이유 제시라던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와 같은 21조, 22조, 23조의 경우에는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고, 이유 제시 안 돼 있거나 청문해야 되는 사안인데 청문 절차를 빼먹었으면 독자적인 취소 사유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례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도 절차법 위반인데 무효로 보는 경우가 처분의 방식 규정이에요.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라야 말이나 전자문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처분을 말로 했으면 그거는 처분의 방식 규정 위반으로 이제 무효라고 본다,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절차 하자에 관련된 쟁점이 인용 판결의 이제 기속력이에요. 그 내용상 하자와는 별개로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도 취소 판결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취소 판결의 이유가 절차의 하자로 취소한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내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처분이다,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 나올 수는 있지만, 절차의 하자는 내용상 하자와 다르게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다시 똑같은 내용의 처분하더라도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53번에서는 우리 4번 지문 그 CF해 두시고, 절차의 하자인데 무효로 보는 이례적인 경우예요. 키워드가 이제 소청심사. 공무원의 신분을 건드리는 처분들은 무조건 행정심판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경우이고, 이때 특별 신분을 보장받는 게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신분 조치를 다루는 행정심판 소청심사 과정에서 그 징계 대상자에게 한 번의 진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면 이건 전부 다 무효로 봐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명백한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에서는 그 4번 판례가 유명하죠.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김.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하자 치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키워드가 세 번째 끝에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게 원래 포인트예요. 행정 절차를 미리 해보는 이유는 예정되어 있는 안 좋은 처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 한번 들어주겠다니까,
청문서 도달 기간을 원래 10일 전까지 보냈어야 되는데 3일 전까지 보낸 절차의 하자가 있었지만 청문 당일날 업주가 출석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면 절차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으니까 굳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절차의 하자로는 보지 않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사료형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자 치유됐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자의 치유는 절차의 하자는 없던 걸로 보겠다니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하자 치유됐으면은 이 업주분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걸 이유로는 취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이지,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뭐 영업정지 처분, 이게 재량일탈남용으로 위협이다,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런 식의 취소송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하자 치유는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위협 사유로 절차상의 하자는 더 이상 주장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하자 치유의 실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5번에서 그 3번 지문, 행정처분에 실체적인 위법이 없는 한, 이게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렇더라도 절차의 하자만으로도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5번 별표 3개 두시고, 뭐 행정절차법이건 행정심판법이건 똑같아요. 불복 여부와 불복 방법을 미리 안내하는 걸 고지라고 부르는데, 이 고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어요. 이게 이른바 고지를 잘못한 오고지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불고지인데,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협으로 되는 건 아니다요. 그래서 고지는 처분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지 자체가 처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고지했다고 해서 부작위 미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지를 잘못하거나 안 했다고 해서 해당 처분을 하자 있는 걸로 볼 만한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고지는 단순한 안내문에 불과합니다. 자, 56번도 우리 앞서 다 본 판례들이에요. 특히 2번 같은 거,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나오게 되면 양극단의 판례가 2개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 못했으면 입지 승인 처분은 그냥 무효로 보고 있는데, 자, 재조사 결과를 널리지 않은 건 오히려 위협이 아니고 그냥 적법이다라고 본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57번에서는 3번 보시면,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과받았고 자진 납부를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자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진 납부는 이게 세액 산출 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돈 내라는 처분 받은 건데, 에이 내고 말래라고 승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차의 하자를 가지고 소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미리 내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진 납부만으로 무조건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자, 58번 우리 별표 3개 두시고, 이거 명확히 풀 수 있으면은 거의 행정법 총론 공부 다 끝난 거다라고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자, 종합 사례입니다. 자, 영업 허가를 받아서 뭔가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 갑이 행정청으로부터, 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라는 걸 이유로 영업 허가 취소 처분 받았어요. 그럼 첫 번째 쟁점은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인데 이거 취소일까요? 철회일까요? 철회입니다.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하는 제재는 허가 받을 때가 아니고 나중에 생긴 문제니까 표현만 취소이지 이건 전부 다 철회예요. 자, 이분이 영업 허가를 박탈당하는 처분 받았으니까 이거 사전 통지해야 될 것이고, 의견 들어보는 거 청문해야 돼요. 영업 정지 정도는 청문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박탈 나오게 되면 취소 철회 전부 다 청문회 방식으로만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이때 이분의 영업허가 철회 이유가 나이 확인도 안 하고 어린애기를 손님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제재 사유예요. 자, 갑이 이 처분에 불복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 판결을 일단 받아냈어요. 인용 판결입니다. 그럼 취소송의 취소 확정 판결이니까 인용 판결의 효력으로 인용 기각 둘 다 기판력은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기속력도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럼 기속력은 이제 미성년자 손님으로 받아서 영업허가 철회한 게
위협이니까 그 똑같은 이유로 또 반복하면 안 된다. 그 이유에까지도 미치는 게 기속력이에요. 자, 행정청이 사장님 갑이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하겠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취소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다시 하는 영업허가 취소는 예전과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 이유가 다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청소년을 직원으로 썼다는 거니까 이거는 손님으로 받은 거하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거니까 허용되는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는 새로운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의 이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게 비례 원칙 위반이에요. 그럼 제재 처분이 비례 원칙 위반으로 취소 판결 나왔다고 하는 건 너무 심했다는 뜻이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제재 처분 자체는 괜찮다야. 위반 사실 인정되고 제재 처분은 가능한데 정도를 너무 세게 한 게 위협 사유입니다. 그건 똑같은 이유. 나이 확인 안 하고 손님 받았다는 이유로 철회보다 수위를 낮춰서 정지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속력 위반 아님. 근데 3번은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 나왔어요. 이거는 위반 행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어떤 정도라도 그걸 이유로는 제재 처분하면 안 돼요. 근데도 똑같이 나이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또 하면은 안 되겠죠. 3번도 맞고. 자, 4번은 이제 취소 사유가 절차의 하자예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미성년자 손님으로 받은 위반 사실도 인정되고 영업허가 철회의 정도도 괜찮은데 다만 절차에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청문을 또 안 거치게 되면 그건 문제 있겠지만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면 이제 위협 사유를 보완한 거예요. 갑에게 똑같은 이유로 영업허가 철회, 취소를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절차를 보완해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기존 처분의 취소 판결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X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보 공개하고 이제 개인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